안녕하십니까. 영상 만드는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텍스트 관련된 몇 가지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 타입 스크립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시면 이와 같이 이제 창이 보이실 거고요. 창의 크기는 사용자가 편하게 이렇게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디든 도킹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음, 이 메뉴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효과가 여기 보시면 Add Type Writer부터 해갖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Shape Layer, Convert Text to Shape Layer로 그냥 뭐 이 텍스트를 결국에는 이제 분할을 해서 쉐이프를 사용한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FX Remover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팅 메뉴가 보입니다. 먼저 세팅 메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여러 가지 창이 뜨고요. 메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습니다. 맨 우측 UI부터 설명드리면 여기 이제 다 체크가 되어져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 아이콘에 대해서 보일 거냐 안 보일 거냐 그거를 나타내는 거고요. 스플릿 텍스트는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는 거를 페런트를 어떻게 걸 거냐 하는 걸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블러 효과를 줄 수 있는 이제 값들이 적용이 되어져 있는데 이 값들은 나중에 적용을 하고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값으로 두셔도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숫자에 대한 거, 그다음에 렉탱글, 저기 이제 텍스트에 대한 박스를 적용을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값이 이렇게 또 기본값으로 들어와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크업, 효과 중에 하이라이트 효과가 있고 언더라인 효과가 있고 스트라이크 스루라고 되어 있는 취소선이죠. 네, 이렇게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색에 대한 거, 두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효과를 적용하면 이제 애프터 이펙트 컨트롤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값으로 두고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에 맨 좌측에 있는 타이핑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값이 들어가져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용한 다음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효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타이핑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글씨가 쓰게끔 되어져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부터 나오시죠? 이렇게 가운데부터. 그러면서 이제 글자가 좌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정렬을 가운데 정렬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렬을 가운데 정렬로. 이 상태에서 좌측 정렬로 하게 되면은 좌측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으로 글씨가 타이핑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텍스트 위치를 내가 다 보일 수 있게끔 공간을 차지하고서 입력을 하셔야 되시고요. 이 상태에서 우측 정렬을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또 우측에서부터 글자가 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효과를 적용하고 정렬을 하셔도 되시고요. 정렬을 한 상태에서 효과를 적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편한 대로 하시면 되시고요. 자, 일단 가운데 정렬을 해놓겠습니다. 여기서 글자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이제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거에 대한 이제 시간은 기본값 세팅해서 봤을 때 약간 2.5초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2.5초 동안 애니메이션이 되시는 거고요. 이를 수정을 하겠다. 그러면 이 키프레임을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 2.5초가 아니라 5초 동안 보여지게 하고 싶다. 그럼 얘를 드래그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2.5초로 놨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가운데 정렬로 놓고 위치를 잡은 다음에 그러면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 커서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블링크라고 되어져 있는데 블링킹 커서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 상태에서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뒤에 커서가 하나 들어옵니다. 자, 빨간색 커서가 들어왔죠? 그러면 글자가
보여지면서 커서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게끔 이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사용을 하시면 이게 두 개가 같이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얘가 커서가 들어오면서 블링킹 커서가 들어오면서 뭐가 생겼습니까? 쉐이프 레이어가 생겼습니다. 그럼 얘를 선택하게 되면 이펙트 컨트롤 창이 보여지고요. 색상이 지금 빨갛게 되어져 있는 건 뭐 당연히 여기가 빨간색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럼 나는 바꾸겠다. 이걸로 바꿔볼까요? 자, 이 상태하면 초록색으로 바뀌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 라운드 캡은 둥글게 하겠다. 끝부분을 둥글게 하겠다. 그 다음에 시크니스는 당연히 뭐 두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높이에 대한 것도 이렇게 조정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두께를 두껍게 해서 그다음에 높이를 낮추고, 그러면 이제 언더바 모양으로 되어 있는 키보드에 이제 언더바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거 여기서 이제 Y 값 수정해 주시고, 자, 이 상태로 하게 되면 이렇게 보여지겠죠. 이렇게 같은 초록색이라는 눈에 안 들어오는데 색깔을 다르게 빨간색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죠. 뭐 그래서 여기서 난 이거 필요 없다. 그러면 가려주시면 되죠. 예. 그러면 글자가 이렇게 타이핑되는 효과가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얘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텍스트 레이어 선택하시고 슈이통 아이콘 클릭하시면 모든 효과는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일단 효과를 넣어보겠습니다. 다시 텍스트 효과를 넣어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텍스트 효과를 넣을 때 커서가 시작되는 점입니다. 커서가 처음부터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2.5초 동안 보이는 거고, 여기서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2.5초 동안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커서 위치를 잘 조정을 하셔서 효과를 좀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얘의 효과는 뭐냐?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여기 텍스트가 나오는, 자, 얘를 가이드를 하나 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텍스트가 이렇게 보여지죠. 이렇게 가이드 기준으로, 그러니까 첫 줄 기준 상태에서 그냥 밑으로 텍스트가 내려오는데,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 텍스트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얘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텍스트가 보여집니다. 이 상태에서 올라가서 보여지는 그런 효과를 나타냅니다. 자, 다음으로 요 메뉴인데요. 하이라이트라고 그래서 이제 텍스트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을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강조되어져 있는 색깔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편한 거는 이펙트 컨트롤 창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레이어를 다 열어 주셔 갖고 여기에서 색깔도 조정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다음에 크기에 대한 것도 여기에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이게 아마 한글에 영문 기준이다 보니까 지금 한글에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수동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위치를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 좀 불편한 점은 좀 있습니다.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처음부터 들어오시잖아요. 요 일단 가이드는 빼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내가 요 강조되는 부분을 좀 애니메이션을 주고 싶다. 강조되는 부분에 애니메이션을 주고 싶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자, 이제 효과를 없애고요. 이 상태에서 단축 키보드에 Shift를 누르고 일단 정해야겠죠. 일단 영역을 정하고 키보드에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거 하나만 좀 조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언더라인입니다. 언더라인 밑줄 긋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밑줄이 그어지게 되어지 밑줄을 그을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얘를 보이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펙트 컨트롤 창이 없기 때문에 레이어를 열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값을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색깔이나 두께에 대한 거는 다 세팅 값이 기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거기서 수정해서 하셔도 되시고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위치나 색깔 등을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취소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에서 텍스트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 취소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안 보이실 수가 있으시니까 자, 이렇게 취소선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색깔, 크기, 두께 그런 것도 레이어 여셔갖고 이 상태에서 내가 색깔을 바꿔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세팅창을 열어서 세팅창에서 바꿔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일단 창을 닫고요. 텍스트 레이어 선택하고 필요 없으니까 일단 다 지우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렉탱글 저기 보시면 Create Rectangle Around Text라고 되어져 있으시죠? 텍스트에 박스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요 타이프라이트 그러니까 텍스트가 보여지는 타이프 효과를 주는 거와 같이 사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일단 텍스트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요. 메뉴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죠. 얘도 마찬가지로 세팅 값에서 색깔 바꿔주시면 되시고요.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열어서 얘가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숫자에 대한 거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오토로 X 값이 XY 값을 오토로 틀 거냐. 그 다음에 마진입니다. 이 X에 대한 마진, Y에 대한 마진. 그 다음에 옵셋은 이렇게 위치에 대한 거를 또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어센더, 디센더라고 메뉴가 되어져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한글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질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영문자 이런 폰트에 따라서 그러니까 Y 값이 조금 틀어지는 경우에 이 메뉴를 사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자, 텍스트 레이어 선택하신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타이핑 효과를 적용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되세요? 이건 눈으로 보셔야 돼요. 예,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독단적으로 텍스트 박스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타이핑되는 이 효과랑 같이 사용을 하시면 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메뉴가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이 빠른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효과 다시 없앴고요. 이 상태에서 요 숫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숫자에 대한 부분을 갖다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텍스트 레이어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그냥 바로 샵 모양의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숫자가 들어와져 있습니다. 숫자가 들어와져 있고 여기에서 빠른 메뉴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메뉴 같으세요. 메뉴에 보시면 넘버가 되어져 있고 스탑워치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열어놓고 보시면 자, 0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커서로 움직입니다. 1초 동안 내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제 10이라는 걸로 가는데 여기서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100으로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내가 설정한 값까지 이런 식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되게 이제 짧게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죠. 자, 얘를 뭐 한 3초 동안 갔다. 예를 들어서. 그럼 3초 동안 100이라는 숫자가 증가가 되죠. 이렇게. 100이라는 숫자가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카운트다운은 못하냐? 당연히 가능합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이 두 번째 키프레임을 갖다 예를 들어서 얘를 자, 숫자를 제로로 하고요. 처음에 키프레임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서 100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100에서부터 숫자가 거꾸로 됩니다. 예, 이렇게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여기 메뉴 같은 경우에는 1000자리를, 예, 1000자리를 어떻게 나눌 거냐, 콤마로 할 거냐, 마스페로 할 거냐, 그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 자릿수, 그 다음에 달러 표시를 할 거냐, 퍼센트로 표시를 할 거냐, 요런 거를 나타내주는 메뉴입니다. 다음은 시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텍스트 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텍스트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 아무것도 입력 안 했습니다. 예. 시계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세히 보시면 분초, 그 다음에 밀리세컨으로 나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플레이 해보시게 되면 쭉 갑니다. 걔는 시간을 재는 거죠. 아마 피트니스 같은 경우 그런 쪽에, 그 다음에 아니면 만약에 영상에서 장면이 보여지고 몇 초까지 가더라 할 때 쓰면 좋겠죠. 이런 효과 같은 경우에는. 자, 시간은 스타트 시간이 나오고 디스플레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데이, 아워 이렇게 쭉 나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데이, 아워, 미닛, 그 다음에 세컨, 100만, 그 다음에 밀리세컨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양수로 가는 경우는 그냥 플레이 해주시면 되세요. 자, 시간은 100%로 놨고요. 좀 더 빨리 하겠다. 그럼 200%로 놓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시간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여기 지금 3초로 되어져 있으니까는 3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200%로 하게 되면은 1.5초가 되겠죠. 슬로우 모션, 그 다음에 타임랩스 그런 데 나타나기 좋다고 보는 거고, 하나 더 쓰는 거는 결국에는 카운트다운이 되는 거죠. 카운트다운. 예? 카운트다운이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자, 몇 초부터 할 거냐, 분으로 할 거냐. 일단 분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1분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 시작되는 것 갖다가를 마이너스 100으로 해주셔야 되세요. 마이너스 100으로 해주셔야 1분부터 쭉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쭉, 그죠? 56, 55, 54, 53, 이런 식으로 카운트다운 쓸 때는 위에 속도를 마이너스 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세 자리가 나온 거는 3개가 선택이 되어져 있는 거고, 아워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한 자리 더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데이까지 나오는 걸 나타내 줍니다. 자, 다음 메뉴는 여기 보시면 이제 모노스페이싱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정폭, 폰트에 따라서 고정 폭의 폰트가 있고 가변의 폰트가 있는데, 한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변이라 만약에 보여지는 게 좀 틀어져 보인다 그럼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고정폭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블러 효과입니다. 블러. 타이프라이팅 효과를 줬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죠? 이 상태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블러 효과를 같이 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글자가 타이핑되면서 이 블러 효과를 줄 수가 있으세요. 결국엔 같이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이해하고. 자, 그거에 대한 세부 옵션은 위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 번씩 조정을 해보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스플릿해서 나누는 거예요. 다 한 글자씩. 알아두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뭔가 모르게 자꾸 분해가 되죠. 쭉 분해가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분해를 해서 내가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쓸 거냐,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메뉴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이 텍스트 레이어를 다 분해를 하면서 쉐이프로 만들어줍니다. 쉐이프로 만든다는 건 뭡니까? 이 영자에 대한 이응을 다르게 보여주겠다. 이 영상에서 시옷자 모양을 좀 더 다르게 보여주겠다. 그럴 때 이제 쉐이프를 쓰겠죠.
왜냐면 이거 갖다가 다 텍스트 요런 걸 쉐이프로 만드는 게 힘드니 당연히 요 메뉴를 알고 놓고 계시면은 좀 유용하게 사용이 되겠죠. 14개 메뉴를 다 알아둘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그 여기에서 타이핑 효과를 좀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겠구나. 그다음에 커서를 입력을 할 수 있겠구나. 영상을 보시면 그런 게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거 위주로 사용을 하면 좋으실 것 같아 갖고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메뉴를 각각 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잠깐 정리해 드린 요거 그다음에 하이라이트, 플러 뭐 알아두면 좋겠죠. 그다음에 카운트다운 하는 이런 거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시느라고 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만드는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